네, 3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는 이제 앞에서 배웠던 거를 이어서 다시 한번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구하는 걸 다시 수식으로 그냥 한번 풀어볼게요. 자, d, f, dy 가 필요한 거죠. 그죠? 요거니까. 그죠? 얘는 d, f, 여기 q니까 dq에 dy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주어지는 형태가 되니까. 자, 그러면 df, dq는 얼마였어요? 자, 이게 df고 df, dq가 되는 거고, 얘가 df, dg죠. 그죠? 그렇게 되면 여기 값은 지금 마이너스 4라고 줬죠? 그래서 여기는 dq는 마이너스 4. 그죠? 그 다음에 dq, dy. 그죠? dq, dy는 dq, dy는 얘와 관계죠. 플러스니까 dq, dy는 여기서는 이제 1이 되죠. 그죠? 보시면 q 이꼴 x 플러스 y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dq, dy는 이걸 미분하는 거니까 없어지고 얘는 1이 되죠. 얘는 1이 됩니다. 맞죠? 자, 이렇게 구성을 하시고요. 자, 이번엔 조금 더 복잡한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함수는 이거죠.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b 플러스 w0 x1 x0 플러스 w1 x1 분의 1을 표현하게 되면, 자, 함수를 쪼개야 되는 거죠. 함수를 쪼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자, 이 전체를 하나로 놓고 x분의 1, 그죠? x로 표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처음에 뭐 g분의 1, 그 다음에 g는 이라고 하고, g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b 이렇게 쭈쭈쭈 하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g는 요 부분을 따로 떼서 표현할 수도 있고, 요 부분만 떼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쪼개는 거죠. 플러스 따로 하고 요 부분 쪼개가지고 다시 하고 하는 거를 이제 표현을 그대로 해보면, 자, g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이제 x분의 1이라는 걸로 표현했고, 앞에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플러스 1로 돼 있고, 익스포넨셜로 하는 게 2로 표현돼 있고,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곱하기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승을 하죠. 여기서 마이너스 1승을 하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하기 해주는 게 하나가 더 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컴포넌트들은 다 더하기로 되기 때문에 바이어스 값을 더하고, 그쵸? 그 다음에 w 값하고 x를 각각을 곱해서 구하고 그걸 더한 다음에 구하는 식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함수가 주어지고 fwx라고 하는 함수가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뭐 x1 플러스 x2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좀 황당한가요? 어쨌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 가정을 하고 어, 한번 계산해 보시면, 그러니까 따라가시면 돼요. 거꾸로 이제 풀어서 해서 네트워크를 그대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어진 인풋 값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하면,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값을 주어지면 먼저 뭘 하냐면 피드 포워드를 구하게 되는 거죠. 피드 포워드를 구해서 각각 중간 노드의 값들을 다 구해서, 자, 최종적으로 값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나온 값들을 가지고 이제 거꾸로 역전파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역전파를 일단 1로 가정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계산한 값은 0.75인데 0.73인데 정답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죠? 지금 여기 가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백프로파게이션 1이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1이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자, 처음에 주어진 값에 대해서 역전파를 구하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과정에서 있는 함수는, 자, fx1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변수를 정의를 하는 거죠. 얘는 x1분의 1인 거고,
자, x1은 나머지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죠? 그래서 1 플러스 2에 마이너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함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df dx. 그죠? dx1. 얘는 결과적으로 이거를 가지고 미분을 한 거기 때문에 얘를 가게 되면 자, x에 마이너스 1 쓰인 거죠. 그래서 얘는 다시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들어가고 x에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x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분의 1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거 가지고 실제 구해보면 x1의 값이 지금 얼마라고 했어요? 여기서 x1의 값은 얘에 들어오는 입력의 x1인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얘에 대한 들어오는 입력에 대한 거는 1.37. 그죠? 그러니까 얘를 구하면 왜냐면 이 x1에 대해서 반응해서 만들어진 게 fx1인 거잖아요. 그죠? 이게 x1인 거고. 그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1.37 제곱분의 1 이렇게 계산해야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마이너스 0.53이라는 값을 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거에 어떻게 해요? df dx1을 하고 처음에 들어왔던 입력에 대한 걸로 다시 한번 곱해주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원하는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백프로페이션을 한번 한 거죠. 즉 x분의 1이라고 하는 루틴에 그러니까 서브 모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백프로페이션을 한 거죠. 1이라는 신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전달된 때는 마이너스 0.53이라는 값으로 전달이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입력으로 들어온 게 백프로파게이션의 신호 입력으로 들어온 게 만약 1이 아니면 2가 되면 이거보다 2배 더 커져야 되는 거고 0.5가 되면 이거보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거에다 이제 플러스 1을 하는 로직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거는 x2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gx2는 1 플러스 x2. 자, 그 다음에 x2는 뭐 있겠죠. 블라블라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구하고 하는 거는 dg dx2 거죠. 그죠? 아니, 우리가 구하자 하는 건 df dx2가 되는 거고 얘는 결국은 df dg dx2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고요. 이 앞에 이 값은 df dg잖아요. 여기서 뭐 했어요? df dx를 구했죠. 여기가 x1인 거고 여기서는 놓으면 이제 x2가 x1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보시면 그 앞에 있는 함수에서 보면 x1은 이렇게 정의가 돼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gx2는 1 플러스 x2고 그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x1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x1은 그죠? 1 플러스 2의 블라블라로 가죠. 그죠? 결과적으로 얘도 2의 마이너스 블라블라로 가는 거죠. 즉 요거하고 요거랑 같은 거야. 그래서 gx2는 x1하고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 결과적으로 df dg라고 하는 거는 df dx1하고 똑같고 얘는 dy dg dg dx2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계산된 게 있죠. 마이너스 0.53. 그래서 요거를 구하게 되면 이제 이 두 개 값을 곱하게 되면
얘는 다시 이제 1 값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다시 계산하면 마이너스 0.53이 그대로 갑니다. 이게 왜 1이냐? 왜 1이냐? x2 dg x2는 요거죠. 여기서 계산을 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1이죠. 떨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제 플러스 1에 대한 것까지 계산을 했죠. 플러스 1에 대한 것까지 백프로파게이션을 계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 거는 이제 익스포넨셜인 거죠. 자, 이번에 이제 x3라고 가정을 하고 펑션 이름을 q라고 합니다. qx3는 2의 x3승. 자, x3는 블라블라라고 정의를 했어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싶은 거는 df dx3예요. 자, 얘는 df dg에 dq를 곱하고 dq에 dx3를 곱하는 형식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앞에서 한 것처럼 이제 앞에 있는 dfdg라는 거 아까 구했죠? dfdg는 마이너스 0.53 그죠? 마이너스 0.53 자, dq dg dq dg dq dg dq 인 것은 g하고 q의 방정식으로 계산한 거에서 미분을 하게 되면 얘는 1인 거죠. 1이 떨어지죠. 앞에서 계산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앞에 쓴 거 재활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q의 x3 q의 x3에 대한 거를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걸 하게 되면 얘를 이제 하게 되면 이 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2의 x3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x3에 대한 값은 아까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얘는 2의 마이너스 1승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0.53 곱하기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 자, 2의 마이너스 1승은 0.36.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계산된 값을 구하면 대략 마이너스 0.2 정도의 값으로 나오고 이게 이제 역전파가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사람 손을 탈 때는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는데 기계할 때는 단순 반복을 잘하기 때문에 수월하게 수행이 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자, 이걸 거꾸로 이제 다시 또 한번 더 진행을 해보면 이번에는 g 함수라고 하고 x4라고 형태를 만들게 되면 이제 앞에 있는 거 그대로 이제 갖고 오는 거죠. df dx4인데 앞에 있는 df dg dg dq dq dg dg dx4. 자, 보시면 이제 특징을 볼 수 있죠. 앞에 있는 거를 그대로 재활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앞에 계산했던 걸 그대로 재활용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 하나만 더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함수에 대해서 요거잖아요. 요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죠? 앞에 있는 계산값 그대로에다가 마이너스 1만 곱하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0.2가 0.2로 바뀌는 효과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신호가 여기서는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 0.2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플러스 연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플러스 연산은 어떤다고 그랬죠? 양쪽에 동일한 값으로 전파를 해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0.2가 양쪽에 0.2와 0.2로 전파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앞에서 증명을 했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따로 또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0.2라는 값이 양쪽의 입력의 노드에 다시 전달이 되는 형태를 가지고 다시 얘도 플러스 노드였기 때문에 동일한 값으로 전파가 일어났겠죠. 0.2, 0.2, 그죠? 그러고 나서 곱하기를 하게 되면 반대편 값에다가 곱한다고 했어요. 자, 0.1을 마이너스 0.1을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니까 0.1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0.2가 되는 거고 2를 여기다 곱하면 0.4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곱하기는 반대편 이 값에다가 반대편 값을 곱해준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똑같이 아래 것들도 이제 다시 보면 똑같이 0.2가 간 상태에서 0.에서 반대편을 0.3을 마이너스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0.4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1이라는 값이 백프로파게이션 시작이 되면 각각의 입력에 해당되는 이 5개 값에 전달되는 백프로파게이션 값들이 모두가
결정이 되는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학습을 할 거냐, 어떻게 웨이트 값을 업데이트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에러 백 프로파게이션을 미분을 통해서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이 되어진다라는 것까지만 여러분들 배우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본 수업에서는 이걸 따라가서 연습하는 걸 낸 거예요. 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잘 이해를 했는지를 보려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요거와 그래프를 좀 다르게 하는 거를 주고서 이 그래프에 대한 걸 그리세요. 그리고 그린 거에 대해서 신호에 대한 순전파로 주어진 점수가 얼마일 때 결과적으로 백프로파게이션 하는 과정과 점수를 계산해서 쓰세요. 이러면 여러분 쓰셔야 되는 거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오픈북으로 시험을 본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이거를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 못 풀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손으로 숙지를 해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또는 시험 문제나 아니면 다른 데서 이제 이걸 계산하는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난 다음에 손으로 꼭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를 실제적으로 구현한다라고 개념을 세우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현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처음에 했던 거죠. 앨리스가 두 개의 사과를 사고 그 다음에 각각 가격은 100원이고 그때 이제 텍스는 10%가 붙는다라고 하는 형태의 것들이 있으면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구현을 해볼 수 있겠죠. 뭐 아니면 심플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걸 가지고 멀티 레이어라고 하는 그 네트워크를 만든 다음에 클래스를 만들고 이 클래스에 포워드하고 백워드라고 하는 두 개의 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init은 x, y로 선언이 되는데 처음엔 none이 이제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어진 값이 없으니까. 그리고 forward라고 하면 x 값을 우리가 주는 거죠. x, y 값을 시작을 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얼마라고 하는 부분을 주는 거죠. 그래서 self하고 x, y 값을 줘서 스타트를 끊으면 자, x, y를 곱해서 가는 게 y 값이. 왜냐면 여기 곱하기 연산밖에 없잖아요. 그죠? 연산이 다 곱하기 때문에 곱하기 연산을 하도록 두 개의 입력을 포워드할 수 있는 값을 계산하는 함수를 구하고 백워드는 앞에 있는 dout이라는 값에 반대편 곱하기니까 반대편의 값을 곱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구하는 거죠. 앞에서 한 것처럼 곱하기인 경우 요걸 그대로 구현한 겁니다. 요거를 그대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죠. 앞에 레이어에서 나온 결과 값을 그대로 쓰고 거기에 반대편에 해당되는 x에다가는 y를 곱해주고 y에는 x를 곱해주는 형태의 값을 만들어서 dx, dy를 리턴해주는 이런 함수를 구현하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애플은 얼마? 애플은 100원 애플의 개수는 2고 텍스는 1.2다 라고 만약에 주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 멀티 레이어에 해당되는 부분 자 멀티 레이어의 두 개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애플이고 하나는 텍스 즉 요 구간 하나, 요 구간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주는 거죠. 요거 두 개를 만들고 이 두 개의 레이어를 이제 실제적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애플하고 애플럼이라는 값을 가지고 멀티플 애플 레이어에 대한 부분은 포워드를 한번 시키고 그다음에 텍스 레이어에 대해서 포워드를 한번 시켜주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프라이스 값을 포워딩 값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 이런 함수를 구현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현하게 되면 레이어를 쌓아서 뭔가 수행을 한다라는 게 이렇게 레이어의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정의해서 구조적으로 넣어버리면 기계적으로 시스템이 알아서 계산을 계속 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이제 디프라이스 자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 미분을 하는 거죠. 미분을 해서 다시 거꾸로 가서 구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 D 프라이스는 1이죠. 뭐 거꾸로 갈 때 여기서 시작은 1로 정했으니까 D 프라이스 시작은 1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D 플러스 1을 주어진 상태에서 백워드를 구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구하게 되죠. 뭐냐면 텍스 레이어를 먼저 하게 되죠. 왜냐면 텍스 레이어가 먼저 있으니까 거꾸로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애플 레이어를 다시 이제 D 프라이스에 대해서 D 애플 프라이스에 대해서
애플 레이어를 다시 추가하게 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값을 이제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4, 120, 200 이런 식으로 값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으로 레이어를 구성하는 걸 했던 거고요. 그럼 만약에 이제 멀티플리케이션이 아니고 애드 연산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애드 연산인 경우도 이제 가능하겠죠. 뭐 앨리스가 사과 두 개 사고 세 개의 오렌지 사고 뭐 더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애플이 두 개에 100원씩, 오렌지가 세 개에 150원씩, 중과 과정에 200, 400, 다시 더해서 600, 그 다음에 텍스 곱해서 715. 즉 더하기와 곱하기가 적절히 섞여 있는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add layer를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add layer를 정해서 자 init에서 forward, backward에 대해서 자 add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differentiation가 똑같은 값으로 dx, dy를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forward 값은 x 플러스 y 값으로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구현을 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여기 해당되는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동작하는 놈을 만들어 보면 자 애플, 오렌지, 텍스 이렇게 이제 넣는 거죠. 여기 텍스가 이제 1.1이었는데 2로 완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사과의 개수는 2개고 오렌지 개수는 3개이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를 구성하는 거죠. 어떻게? 먼저 여기서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멀티플리케이트 레이어 2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애드 레이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레이어를 만든 거죠. 총 4개의 레이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서 이거를 순차적으로 포워드 할 때는 자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자 애플, 오렌지 그 다음에 add 애플 오렌지 그죠? add 애플 오렌지 그죠? 그 다음에 멀티플 텍스 요거 이렇게 4개가 순차적으로 포워딩 합니다. 피드 포워드 하는 거죠. 포워드 하는 거고요. 자 반대로 역전파를 구할 때는 역전파 여기서 시작은 1인 거고요. D 프라이스는 1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가죠. 텍스, 그 다음에 add, 그 다음에 이제 오렌지, 애플 이렇게 거꾸로 다시 역전파를 하는 거를 구해주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은 D 프라이스를 보면 프라이스를 보면 1,300원이고 1,300원에 대해서 그 DF 넘버는 뭐 다 계산해 보는 거죠. 이렇게 쭉 찍어보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가는 것보다 그 계산하는 양이나 계산하는 방법이 비교적 훨씬 더 수월하게 동작하는 것처럼 보여요. 맞나요? 여러분들 보기에도 이게 비교적 수월하게 동작을 하나요? 자, 지금 설명드린 걸로 모든 거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은 전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기계가 기존 것을 써가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계가 효과적으로 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구성되어 있는 구성으로 보면 기존에 계산했던 부분을 재활용해서 계속 역전파를 구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갖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그 프로그래밍에서는 구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계산량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 내지는 계산을 한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 값을 계속 활용하는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각각의 노드 자체를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서 동작을 시켜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절차는 조금 복잡합니다. 수식에 비해서. 지금 쓰이고 있는 수식 자체가 굉장히 심플한 수식이잖아요. 그냥 사과하고 오렌지 2개 개수 곱해가지고 텍스 곱하는 수식이기 때문에 이 수식이 어려워서 우리가 계산하기 어렵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보다 조금 더 어려워지면 사람은 이제 조금 더 어려워하겠죠. 근데 기계는 이거를 표현하는 건 조금 어렵지만 이거보다 더 복잡한 것도 훨씬 더 수월하게 프로그래밍을 동작시킬 수 있는 게 특징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에서 쓰이는 그러니까 뉴럴넷에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 레이어들은 비교적 심플하고 로컬리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놈들을 복합적으로 내지는 적층에서 싸움으로써 효과적으로 컴퓨팅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3교시는 이렇게 마칠 건데
여기서 예를 들었던 에러백 프로파게이션 할 수 있는 예제 2번에 대해서 여러분 손으로 다 따라가면서 내지는 다른 예제를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른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봐서 그 예제에 따라서도 이렇게 계산이 되는가를 한번 손으로 해보시고, 만약에 잘 안 된다 그러면 수업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